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요. 수치들이 전문가분들의 기대보다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 수치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나서 차트에 나와 있는 지표들의 분석을 통해 중요한 지점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라빈후처럼 주식을 거래하는 앱인 무모에서 3월 30일까지 새로 가입을 하시고 2,000불만 디파짓을 하셔도 무료로 주식 30개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30개 주식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무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이 그 전해에 비해 8%가 낮게 나오고 레비뉴와 EPS도 여기 보시듯이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둘 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심지어 매출은 여기 보시듯이 1.5 빌리언이나 낮게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놀랍게도 테슬라의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발표된 수치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맨 위에 Total Automotive Revenue를 보시면 2024년 4분기에 그 전해에 비해서 8%나 매출이 적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도 많이 낮추고 EV 크레딧 혜택도 있었는데다가 사실 2023년 4분기가 특별히 자동차 매출이 지나치게 많았던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2024년도 4분기 자동차 매출이 그 전해에 비해 8%나 낮게 나온 것은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에너지 부분은 그 전해에 비해 113%나 늘었고 서비스 부분도 31%나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사실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부품에 들어간 돈이 거의 없고 대부분 서비스로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애플도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나서는 대부분의 매출이 애플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듯이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수치는 없었지만 이 밑에 보시면 여전히 Operating Activity로 인한 캐시 플로우가 작년에 비해 10%나 늘었고 테슬라가 들고 있는 캐시가 무려 36 빌리언으로 작년보다 26%나 늘었습니다. 회사에 일단 현금이 많고 캐시 플로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비교적 탄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Operating Activity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플러스인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비해 10%나 늘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바로 전기 충전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가솔린 자동차가 일반화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본 사업이 바로 주유소들입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건 사라지던 간에 기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전기차 시대가 다가올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로 전기 충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 충전소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경쟁 자체가 가능한 전기 충전소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수도 작년보다 17%나 늘었고 슈퍼차저 커넥터들도 작년보다 19%나 늘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지난 4년간의 변화를 보셔도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수가 2020년에 2564대에서 4년 후에는 무려 7000대 정도로 늘었고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로케이션 혹은 매장을 보셔도 2020년에 고작 523군데에서 2024년에는 거의 5배가 늘어서 1400군데 정도가 되었고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문가분들이 기대했던 자동차의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8% 줄어들었지만 서비스나 전기 충전소 그리고 테슬라 로케이션들은 여전히 확산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이겠죠. 이제는 전기차를 가지고 경쟁하는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와는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는 경쟁조차 되지가 않고 테슬라가 단독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기차의 생산이 아니라 자율주행 부분에서 누가 앞장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드라이빙 마일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테슬라와 경쟁 자체가 가능한 회사가 없습니다. 웨이모가 테슬라를 앞서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드라이빙 마일에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런칭이 되고 나면 웨이모도 결국은 테슬라의 사이버캡과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마일스를 수집하는 차를 따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모아서 머신 러닝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도로에 다니는 테슬라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머신 러닝을 통해 FSD가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FSD의 발전 속도와 비교 자체가 되는 회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FSD 버전 12의 런칭 이후에 드라이빙 마일스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파킹랏에 가서 테슬라가 주차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에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를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이 밑에 회색 선과 파란색 선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가솔린 자동차나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 자동차들의 경우이고요. 빨간색 선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테슬라의 예입니다. 자, 한눈에 보실 수 있듯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경우에 사고가 나기 전까지 달리는 마일이 훨씬 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운전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 기대가 많았던 전기차가 사이버트럭과 함께 바로 테슬라의 세미 트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럭들도 전기차 시대가 올 거란 기대가 컸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항상 그렇듯이 발표한 날짜들보다 런칭이 연기가 되었고, 드디어 2025년에 첫 세미 트럭 팩토리를 지으면서 이 트럭들을 제공하게 될 거라고 발표를 했네요. 자, 물론 런칭 날짜가 또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펩시나 코스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테슬라의 세미 트럭으로 바꾸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의 배터리 비즈니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듯이 2025년도에 테슬라의 리튬 리파이너리도 지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이자 엔비디아의 H100 GPU 칩을 무려 5만 개 이상이나 사용한 일론 머스크의 콜텍스라는 슈퍼컴퓨터로 테슬라의 FSD 머신러닝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죠. 그리고 이번 발표 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랫폼을 앞으로 5개월 안에 텍사스에서 런칭을 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에서 런칭을 시작하고 나면 분명히 다른 주에도 테슬라의 로보택시들이 돌아다니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은 웨이모가 로보택시 부문에서 앞서 있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나오고 나면 아마도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웨이모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사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고,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옵티머스만으로도 테슬라에 매년 10 트릴리언 이상의 매출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0 트릴리언이라고 하면 지금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합한 시가총액만한 매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물론 2위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옵티머스가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실제로 시중에 나오는 시기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옵티머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식을 파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표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주가가 쭉쭉쭉쭉 오르면서 중요한 SMA들이 9SMA, 20SMA, 50SMA를 향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고점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 50SMA를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SMA, 20SMA, 50SMA가 모여있고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지점에서는 어떤 주식이든 간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기 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시적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주가가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RSI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RSI라는 지표도 지금 상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50SMA를 뚫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지점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패턴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주가가 50SMA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지점 밑으로 떨어져서 이 50SMA가 저항선이 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50SMA가 지붕 역할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식도 큰 풀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테슬라의 분기 시작과 이 차트를 지켜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